만약 제 얼굴에 기미가 가득 생긴다면 저는 무조건 이 방법대로 치료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관리하는 의사 김태은입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총 4가지입니다. 만약 의사인 제게 기미가 생긴다면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어렵게 제거한 기미가 재발하는 것을 막아낼 방법은 없는지, 기미가 어디에 잘 생기는지, 집에서도 기미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기미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기인데요. 오늘 영상 전부 보시면 여러분의 기미 치료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의사인 제게 기미가 생긴다면 기미가 어디에 생겼고 얼마나 넓고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부터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 화장 때문에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꽤 깊어요. 진피층을 파고든 것 같고 대충 한 0.5mm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얼굴에 생긴 색소가 기미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기미는 양쪽 광대 위쪽, 눈 및 윗볼 부위에 좌우 대칭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갈색 또는 회색 색소가 보인다면 기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눈으로만 본다면 대략적인 위치는 알아도 그 뿌리가 어느 정도 깊이인지 알기 어려운데요. 빙산의 일각처럼 기미는 뿌리가 아주 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확한 색소 분석을 위해 마크뷰 등 피부 진단 장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안에 잠깐 가만히 있으면 돼요. 피부 진단기를 통해 기미인지 잡티인지 아니면 주근깨나 검버섯인지도 구분할 수 있게 되죠. 원래는 화장 지우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몇 초 정도 계시면서 사진을 찍게 되면 혈관의 종류라든지 피부 색소의 깊이, 모공의 개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만약 기미를 방치한 채 5년에서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뿌리가 진피층까지 아주 깊어져 치료 난이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오셔야 돼요. 물론 저는 이제 딱 기미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진피보다는 표피 위주 기미라고 생각했는데요. 기미가 표피에만 있는 경우라면 기미 크림을 발라서 색소를 어느 정도 옅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1층 약국 가서 처방 받으시면 돼요. 하이드로퀴논이라든지 아젤라익산, 트레티노인 같은 처방 크림들이 실제로 꽤 효과가 있어요. 기미 크림인 줄 알고 발랐는데 알고 보니 스킨로션이었다면? 엥? 뭐야? 약 아니네? 기미는 더 진해지고 진피에까지 뿌리를 내려서 기미 크림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왜냐면 기미 크림을 포함한 대부분의 바르는 크림들은 피부 표피층을 뚫고 진피로 내려가지는 못하는데요. 우리 피부는 외부 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해 각질층이라는 아주 단단한 피부 장벽을 갖고 있고 그 밖엔 유수분막이라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고 유효 성분의 90% 이상이 표피층에서 차단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시간이 지나 색소가 진피층까지 내려간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레이저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레이저가 있지만 저는 기미 제거에 피코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피코슈어 레이저란 1조분의 1초 단위로 충격파를 보내는 레이저입니다. 색소만 정밀 타겟할 수 있어서 피부 손상은 줄이면서 색소 파편은 더 잘게 부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진피 깊숙한 곳에 있는 색소까지 도달할 수 있고 반복 치료 시에도 부작용이 적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도 1순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저를 켜면 다다다다 하면서 색소를 녹이는데요. 꽤 따갑기 때문에 너무 아파하시는 경우에는 라치크림도 발라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두 번째, 레이저 기미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기미 치료는 단 1회로 해결할 순 없다는 점입니다. 딱 말씀드리면 레이저 기미 치료는 기본이 5에서 10회는 필요합니다. 점, 잡티, 검버섯, 흑자 등의 다른 색소와 달리 기미는 뿌리가 매우 깊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기미가 보인 뒤 10년이 지나면 10년치 뿌리가 늘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한두 번에 녹이지 못하고 여러 번 천천히 부드럽게 치료해야 뽀얀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레이저 출력을 확 올려서 다 녹이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그러면 저는 피부를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과 같다고 답변 드립니다. 에너지 출력이 세면 정상 피부까지 같이 손상되고 색소가 오히려 더 진해질 수 있거든요.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할수록 멜라닌 세포가 방어 반응을 일으켜서 기미가 더 진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의사들끼리도 기미, 잡티, 검버섯, 흑자, 점 중 가장 어려운 색소 치료가 기미라고 얘기해요. 기미는 표면에 튀어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계속 파고들어 자라면서 치료 기간이 길고 재발도 쉽기 때문입니다. 기미 덕분에 피부 미용 레이저가 계속 발달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노 레이저를 넘어 여기 있는 피코 레이저가 등장한 것이죠. 만약 장기간 기미를 가지고 있다면 피코 레이저 최소 10회 정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어렵게 제거한 기미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기미는 없애는 것보다 없앤 다음에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저 보이시죠? 일주일간 이렇게 다녀주시면 돼요. 선글라스, 마스크.
레이저로 깨끗이 정리했더라도 생활 습관이 그대로면 다시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기미가 유전, 여성 호르몬, 자외선, 스트레스 같은 많은 요인들이 겹쳐 생기는 색소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꼭 자외선 차단제는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여름이 가까워지면 자외선이 훨씬 강해져서 금방 또 우리 몸이 멜라닌 색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크림 꼭 쓰세요. 실제 환자분들 중 기미를 없앴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 또 생겼어요 라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원장님, 저 또 생겼어요. 또요? 그중 대부분은 자외선 차단제 없이 땡볕에 오래 있거나 외출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피부 관리는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점 꼭 기억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레이저로 기미 제거를 받게 되면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 정도 반발성 색소 침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야, 또 생겼어? 이건 기미가 다시 생긴 게 아니고 레이저로 자극받은 피부가 방어를 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멜라닌 증가 현상입니다. 일시적이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기고 다시 새살이 돋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일시적으로 색소를 만들었다가 다시 뽀얀 피부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자외선을 오래 쐰다? 그러면 정말로 다시 회복되지 않고 기미로 바뀔 수도 있어요. 상처난 딱지에 2-3번 상처를 입히는 거랑 같거든요. 엄마도 못 알아보게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선크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마지막은 기미가 잘 생기는 부위와 집에서도 기미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흔한 부위는 특히 눈 밑 볼 위이며 코 주변에도 잘 생깁니다. 이 부위들은 햇빛을 정면으로 받는 구조이고 피부도 얇고 예민해서 기미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남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위들이 선크림을 바를 때 빼먹기 쉬운 위치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눈 주변은 혹시나 눈에 들어갈까봐 안 바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광대 위랑 눈 밑에 색소 올라오니까 꼭 선크림 잘 발라주세요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미를 일상에서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항산화제 섭취인데요. PPL 아니고요. 진짜 PPL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영양제도 좋고 과일이나 채소로도 충분히 보충 가능합니다. 또 밤낮이 바뀌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기미에 치명적인데요. 우리 몸은 밤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밤을 새거나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우리 몸의 멜라토닌과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피부에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몸에서 코티솔이 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멜라닌 세포를 과활성화시켜서 기미를 더 진하게 만들거나 재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 끝났다고 바로 방심하지 마시고 밤 11시 이전 수면, 규칙적인 생활 리듬, 주기적인 스트레스 해소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11시 전에 꼭 주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미를 어떻게 제대로 치료할 것인가, 치료 후 어떻게 재발을 막을 것인가, 기미가 잘 생기는 부위는 어디인가, 그리고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기미 예방법까지 총 4가지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만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의 기미, 충분히 빠르고 올바르게 제거 가능합니다. 혹시 기미 관리를 하시다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 건가? 레이저를 받긴 했는데 왜 또 올라오는 거지? 이런 고민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드리는 그 설명 그대로 쉽고 정확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